아이고 내 새끼들 그래도 밥은 먹고 해야지. 나는 하나 집밥, 형은 내 밥. 밥 먹어. 집밥이 너무 그립다. 집밥이 너무 그립다. 아깝다도 이젠 정말 물려버렸다. 헤이밥. 숭늉이 너무 그립다. 장국이 너무 그립다. 연탄불 고등어가 더욱 그립다. 일품 향신료와 그럴듯한 레시피에 길들여져도 소박하지만 구수했던 우로마니에 깊은 손맛과 밥집밥. 네, 콩나물국이 오늘 주인공입니다. 칼칼하고 시원한 맛으로 해장국의 그냥 대명사처럼 쓰이고 있는 게 바로 콩나물국인데 네. 이 콩나물국의 또 수요가 높아지는 시기가 바로 이렇게 연말 연시 술자리가 많아질 그렇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해장이 필요한 일이 좀 많아지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럼요. 네, 보통은 오늘 만나본 것은 국간장이나 소금으로 간을 많이 맞추시는데 네. 이 새우젓을 활용하면 더 감칠맛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찐고구마를 또 밥솥에 넣어가지고 또 네. 같이 이렇게 삶아서 만드셨어요. 김치도 올렸죠. 김치까지 올리셨어요. 오늘 주인공 최수정 씨의 그 겨울 별미 간식이라고 저희에게 전해왔습니다. 뭐 콩나물이든 북어 대가리를 넣었던 북어국이든 네. 예, 술 조절 잘하시고 해장 잘하시면서 즐거운 연말 연시 모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의 밥상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진주 신안동에서 권성업 씨입니다. 아내가 만든 도토리묵과 포장마차에서 사온 매콤한 순대볶음 2인분으로 푸짐하게 먹어봅니다. 맛있겠죠? 하셨네요. 순대볶음 어제부터 약간 생각이 났는데 사진으로 나왔네요. 찾아보니까 저 왼쪽 편에 있군요. 네. 순대가 푸짐하게, 두툼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사진 창원 진해구에서 유점순 씨께서 보내주셨어요. 오늘은 화끈한 불닭발입니다. 남은 배추 뽑아서 절여놓고 이렇게 뜨거운 밤을 맞이합니다. 와, 하셨습니다. 불닭발로 뜨거운 밤. 이 어제 저희 코너 TMI에서 매운맛이 주제였는데 또 매운맛을 찾아오셨네요. 캐롤라이나 리퍼. 네, 제일 매운 고추였죠. 네, 맞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일상도 공유해주세요. 네. 샵 2353번으로 듣고 싶은 노래와 사연과 함께 사진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소개해드리고 네.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추가됩니다. 네, 빨리 김해로 가고 싶어서요. 네. 자, 수요일 첫 코너 김해에서 함께 만나보시죠. 별 보러 왔어요. 밤하늘에 한 땀 한 땀 수놓인 별 하면 누구나 하나쯤 추억이 있죠. 옛 가야에 왕이 비비단이라는 단을 쌓아서 진짜 보인다. 진짜? 반짝반짝 김해 천문대에서 별 해는 밤. 경남에 내린 겨울. 앙상한 풍경에 갈 곳 없는데. 벚꽃을 보러 가죠. 봄이 왔네요. 여름에는 바다? 단풍? 가을엔 편지를 경남에는 잘 모르겠어요. 겨울철에는 다른 계절보다는 훨씬 더 많은 수의 별들이 있는 것처럼 보게 됩니다. 그 말인즉 겨울은 별 여행이 적기라는 말씀. 봄의 파릇파릇 새싹처럼 총총이 박힌 별들. 이곳에선 이야기 옷을 입는다. 네, 이번 축제는 비비단으로 떠나는 별빛 여행이라는 사업의 일환으로서 각종 공연 행사와 체험 부스를 마련해서 방문한 이용객들에게 따뜻한 겨울을 이제 좀 더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저희가 이 자리를 마련했고요. 더불어 겨울 밤하늘에 보이는 겨울철 별자리와 함께 이 공연을 함께 한다면 좋은 추억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밤하늘 추억 따러 삼삼오오 모이는 사람들. 그다음에 제일 큰 거 없어. 자, 그다음 지구 넣어볼까요? 초록색. 지구는 여기 초록색. 지금 만드는 게 태양계 팔찌예요. 태양부터 수금지와 목토천에 다 이어서 만드는 팔찌예요. 수성금성, 지구화성, 목성토성, 토성성, 해왕성까지 호기심 어린 손길이 바빠지고 우주로 팔목을 장식하며 절로 행성과 친해진다. 나중에 준영을 해도 맞아 항상.
지구나 이런 거 관심 있어 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체험하면서 알 수 있으니까. 다음은 별자리 여행. 별자리. 뭔지 몰라요? 지금 물병자리예요, 물병자리. 별자리 몰라도 생일만 알면 오케이. 별자리를 곱게 오려서 후후 말려줘야 해요. 별, 즐기고 보니 겨울철 별자리가 궁금하다. 뭐 오늘 북극성이랑 뭐 카시오페아랑 몇 가지 좀 배웠습니다. 이제 겨울을 맞이해서 이제 대표하는 별자리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오리온 자리, 큰 개자리, 작은 개자리와 쌍둥이 자리, 마차부 자리와 황소 자리 등이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기온이 차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구름이 있는 날이 좋고 대기가 또 맑은 날이 많고 거기다가 일등성이 많이 있는 그런 계절입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다른 계절보다는 훨씬 더 많은 수의 별들이 있는 것처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준비했다. 땅으로 내려온 별. 인형극으로 마술로 관람객들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는다. 예기치 왔긴 했지만 행사도 재밌었고 이런 또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별 보러 왔어요. 별 보러 왔습니다. 재미진 체험에 깜빡할 뻔. 축제의 절정은 지금부터다. 자, 제가 여러분들 특별히 사막 한가운데나 모셔드릴까 싶은데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역시 밤하늘에 있어야 제일 예쁜 별. 가상으로 먼저 배운다. 너무 예뻐요. 이제는 북극성을 잘 찾을 수 있겠어요. 뭔가 공부하는 것보다는 별을 잘 알게 된 것 같아서 재밌었어요. 그다음에 오늘은 화성을 볼 수 있는 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크게는 볼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화성의 특징이 있죠. 자, 지금부터는 휴대폰과 사진기는 사용을 금지합니다. 자, 불을 끄고 별을 볼 때는 휴대폰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옆으로 가보면 여기 카시오페아가 있어요. 카시오페아. 같이 볼까요? 달. 보는 것만으로도 감동이 몰려온다. 너무 예쁘고 저렇게 자세히 본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림같이 그냥 봤을 때랑 다르게 크레이터하고 다 보이는 게 신기했어요. 애들처럼 어른이지만 신기하고 재밌었습니다. 잘 접할 수 없는데 그래도 근처에 이렇게 전문대가 있으니까 애들 뭐 교육하고 할 때는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김수로왕의 탄생 소라를 본떠 만든 천문대. 가야의 숨은 별 이야기. 옛 가야의 왕이 비비단이라는 단을 쌓아서 이제 별을 관측했다는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천체 운행에 따라서 계절의 변화를 알았다든지 또는 나라의 길흉을 점치기 위해서 별을 봤다는 그런 추측성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별보기 마지막 코스. 이 망원경이 보면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사실. 그러면 지금 현재 육각형의 함께 힘을 모아 만드는 망원경.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이 가득. 아까 달을 보고 와서 애들이 또 만들어서 보면 더 좋아할 것 같습니다. 밖에 나가서 우리 달을 한번 맞춰보도록 할까요? 달 보러 가보자. 직접 만든 망원경으로 보는 달은 더 빛날 것 같은데. 찾았다. 엄마 궁금한데 나는 왜 안 보여? 말해줄까? 오, 진짜 왜? 보인다. 진짜? 제가 만원경으로 별을 가까이서 보니까 신기했어요. 기대 안 하고 왔었거든요. 근데 기대 이상으로 너무 잘 보이고요. 진짜 힐링 같아요. 다른 그냥 시골 가서 별 보는 거랑 다르게 정말 힐링된 것 같아요. 네.
아이가 너무 별을 좋아해가지고요. 천문대 자주 놀러 오긴 하거든요. 근데 또 오니까 또 애가 너무 좋아해서 오늘 하루 기쁘고 오늘 하루 또 보람찬 하루가 된 것 같습니다. 날 보러 천문대로 오세요. 아이들에게는 상상력 가득 과학 재미를, 어른들에게는 촉촉한 감성, 이야기꽃이 된 밤하늘. 겨울밤 반짝 별 보러 가요. 네, 별 보는 거 저도 참 좋아하는데 그동안 제가 서울에 살았잖아요. 네. 그래서 별 보기 참 힘들었는데 네. 우리 지역 경남은 더 많이 보이더라고요. 오늘 만나본 김해도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김해 좋았죠. 저도 뭐 가끔 이렇게 하늘 보면은 뭐 별이 정말 많이 보입니다. 맞습니다. 뭐 카시오페야 자리, 뭐 북두칠성 오. 요즘에 자주 찾아보고 있어요. 네. 근데 오늘 이제 미세먼지가 경남 지역에 좀 많이 있다 보니까 과연 오늘 별 관측이 좀 잘 될까 의문이긴 합니다. 오늘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네. 또 오늘 만나본 이번 김해 천문대 별자리 축제는요, 이 노후화된 관광시설을 다시 바꾸는 사업의 일환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이번 축제가 무료로 별자리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합니다. 네, 2002년에 개관을 했죠. 그 김해 천문대가요. 그 모양이 아까 살짝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네. 구의 모양을 하고 있어서 마치 그 산이 알을 품은 모습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떠올리실 것 같고요. 영남 지역 유일한 그 시민 천문대 역할을 잘 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비비단이 가야인들의 첨성대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오늘 만나본 이 김해 천문대가 있는 분성산 정상까지 가는 길에 비비단 길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이 길에 가면은 가야의 역사와 별자리 역사 같은 것들을 들어볼 수 있다고 하네요. 네, 내년부터 해설사분들 그 별자리 해설을 해준다고 하니까 네. 여러분들께서 많이들 방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지금이 밤하늘에 있는 별을 가장 관측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아이들 혹은 뭐 친구분들, 연인분들하고 별자리 여행 떠나러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겨울 추위를 녹여줄 얼큰하고 시원한 국물 하면 떠오르는 생선이 하나 있죠. 바로 대구인데요. 네. 이번 주말에 거제에서 대구 축제가 열린다고요? 대구는요, 거제 외포 바다에서 가장 많이 잡힌다고 해요. 이번 달, 뭐 다음 달까지 많이 잡히고요. 네. 추울수록 많이 잡히는데 맛도 추울수록 더 좋다고 합니다. 그래요?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대구. 겨울 생선이라고 하나 보네요. 그렇죠. 네. 이 축제 가면요. 공연은 물론이고 풍어를 기원하는 국악 한마당도 열리고요. 수산물 경매까지 열린다고 하니까요. 네. 이번 주말에 거제 나들이 한번 다녀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뉴스데스크 경남을 미리 만나보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뉴스센터 신동식 기자 나와주시죠. 네, 뉴스센터입니다. 네, 오늘 주요 뉴스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학생 인권조례 공청회가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로 경남 5개 권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반대 측이 불공정성을 이유로 불참하면서 찬성 측만 참석하는 반쪽 공청회로 열렸습니다. 강릉의 펜션 사고 이후 경남 지역의 펜션과 민박시설을 점검해 왔더니 경남도 사정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경상남도가 소방 점검을 강화하고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사고 후 또 뒷북 수습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방분권 역사가 3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정착하지 못한 채 겉돌고 있습니다. 획일적인 분권 정책 때문인데 최근 들어 맞춤형 지방분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하동중학교 학생들이 하동군 의회에서 학교생활 관련 조례를 직접 심의하고 처리하는 모의 의회를 열었습니다. 학생들은 찬반 의견을 듣고 표결로 안건을 처리하면서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를 몸소 경험했습니다. 올 한 해 경남 지역은 치열했던 지방선거로 정치 지형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민주당 출신 도지사가 당선됐고 7개 지역에서는 민주당적의 단체장이 배출되면서 지방선거가 부활된 지 23년 만에 진보와 보수가 균형을 맞춰가고 있습니다. 네, 어제였죠. 이 강릉 한 펜션에서 고3 학생들이 다치거나 숨지는 사고가 있었는데 우리 지역의 펜션도 관리를 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잘 들었고요. 오늘 신 기자가 뽑은 포인트 뉴스 함께 짚어주시죠. 네, 학생 인권조례 제정과 관련해 요즘 교육에서는 찬반 논란이 거셉니다. 이런 가운데 하동군 의회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학교생활 조례를 처리하는 모의 의회가 열렸습니다. 여기에서도 찬반 의견이 나눠졌는데요. 과연 학생들은 어떻게 안건을 처리했는지 오늘 포인트 뉴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하동군 의회에서는 지방자치 모의 의회가 열렸습니다. 하동중학교 학생들이 의장과 군의원, 공무원 등으로 역할을 나눠 회의를 진행한 겁니다. 학생 두발과 용의복장 규제 조례안이 상정되자 곧바로 열띤 찬반 토론이 이어졌는데요. 반대 측은
요즘같이 자유로움과 개성이 인정되는 시대에는 두발과 복장 규제는 걸맞지 않은 규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찬성 측은 공부보다는 외모에 신경을 쓰느라 시간을 보내서 학습 분위기 조성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규제를 찬성했습니다. 찬반 토론을 마치고 곧바로 표결에 붙였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찬성이 과반수를 넘어서 이 조례는 통과됐습니다. 네, 학생들이요 두발하고 이 복장 규제 의례 말고도 뭐 다른 안건도 처리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네, 이어 상정된 교실 내 CCTV 설치 조례 안에서는 반대 측은 인권 침해를 우려했고요. 찬성 측은 사고 예방의 효과를 강조했습니다. 이 조례는 반대 의견이 많아 부결됐습니다. 비록 모의 의회였지만요. 학생들은 제안된 안건에 찬성과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고 또 공정한 표결을 거쳐서 조례안을 처리시켰습니다. 양측 모두 치열한 토론을 펼쳤지만 끝까지 서로의 다른 의견을 존중했고 결과도 겸손하게 인정했습니다. 학생들은 작은 조례라도 찬반 의견을 묻고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는 데 큰 의미가 있었다면서 민주주의를 배우는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뿌듯해했습니다. 네, 자세한 소식은 오늘 밤 MBC 뉴스데스크 경남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학생들이 민주주의를 직접 체감하는 좋은 기회가 됐을 것 같습니다. 신 기자, 오늘도 고맙습니다. 산업수도 울산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공업탑. 과거에는 허허벌판일 정도로 주위가 한산했는데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흘러 울산의 교통중심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심지어 요즘에는 공리단길이라 불리며 개성이 톡톡 튀는 가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활력이 뿜뿜 넘치고 SNS로 찾아가는 재미가 쏠쏠한 울산 핫플레이스로 뜨고 있는 공리단길. 그 현장으로 고고씨! 공업탑 뒤쪽 울산여고를 중심으로 형성된 공리단길. 예전에는 주택과 오래된 가게가 주로 있었다면 요즘은 개성 넘치는 개인 가게가 가득합니다. 어디를 가면 좋을까요? 공리단길 카페 일단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인테리어 진짜 예쁜데요? 외경도 예쁘고. 어머나 어머나. 한번 가봅시다. 여기에요, 여기. 와. 찾았습니다. 입구에서부터 그윽한 커피향이 반겨주는 이곳. 인테리어 디자이너인 사장을 중심으로 각양각색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이룬 카페입니다. 예쁘죠? 오래된 건물이 많은 공업탑 지역을 활용해 주택의 아늑한 매력은 살리고 독특함은 업시켰어요. 와, 정말 이렇게 달라졌네요. 여기 안쪽에 또 공간. 어머나! 어떤 카페에서도 볼 수 없는 기계잖아요. 그렇죠. 네. 디제잉. 그렇죠. 이 카페의 또 다른 매력은 개성 넘치는 소품들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는 건데요. 요! DJ 뻥트리스 파리 제게! 플레이어로 트는 게 아니라 이렇게 턴테이블과 함께 뭔가 많이 나온다라는 그 느낌을 상당히 좀 신선하게, 그리고 제가 봐도 울산에서는 이런 느낌을 주는 게 여기가 처음이기 때문에. 자, 두 번째로 갈 핫플레이스는 어딜까요?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는 이색 문화공간이라고 합니다. 제가 쭉 둘러봤는데요. 그림도 있고요. 그리고 인테리어도 아주 예쁩니다. 언뜻 보면 화방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카페인 것 같기도 한데 이곳은 어딜까요? 먹기도 합니다. 여기가 화실인가? 아니면 뭔가를 먹을 수 있는 곳인가? 굉장히 헷갈리더라고요. 어떤 곳이에요? 저희는 낮에 이제 그림을 그리고 저녁에는 술집으로 바뀌는 이제 이색 공간인데요. 그림을 그리면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페인팅바 같은 것들이 이제 외국에서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아이디어를 얻었는데 이제 제가 일단 미대를 나왔고 그림을 계속 하고 싶은 작업실을 구하고 싶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가르치면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제 이색 공간이 조금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일단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계속 넣어서 하고 있어요. 지루한 일상에 활력을 팍팍 불어넣기 위해 혼자서 가게를 방문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더라고요. 문화생활을 하며 힐링까지 할 수 있는 공간. 무릉도원이 따로 없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그림을 그린다. 처음엔
되게 이런 공간이 있었나 싶더라고요, 울산에. 이런 공간이 더 생겼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여기까지 왔으니 숨겨왔던 그림 솜씨 한번 뽐내볼까요? 밥 아저씨의 빙의에 쓱싹쓱싹 거침없는 붓질. 나초가 어디 갔나 했더니 감지 않았나요? 잘 되는 거죠? 그걸 씹어줘야 집중도 되고. 은행나무 옆에 외롭게 보고 있는 사람을 한 사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지 않아요? 원래 그림에 사람 넣고 이런 거 좋아하시나요? 다시 표현하고 있어요. 자, 졸라맨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오, 역시 전문가는 다른가 봐요. 완전 다른 그림이 됐죠? 왠지 좀 특색 있고 이제 문화생활을 원하시고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시고 저랑 공통사가, 관심사가 비슷하신 분들이 오셔서 많이 즐겨주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의 아지트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왠지 집에 가고 싶지 않네요. 마음이 편해져서. 아, 감사합니다. 다음에 한 번 더 놀러 와주세요, 따로. 그러시군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 더 그리고 갈게요. 자, 어느덧 해가 졌습니다. 여기 보니까 굉장히 분위기 있고 멋스럽고 중국의 한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곳이 있대요. 한번 가볼까요? 여기입니다. 얼른 오세요. 대박이에요.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진짜. 붉은 빛을 품어 우아한 분위기를 뿜어내는 공리단길 레스토랑. 마치 홍콩 영화 화양연화에 나오는 레스토랑 같죠? 굉장히 분위기 있어요. 사장님이 그런 좀 인테리어를 좋아하시나 봐요? 워낙 뭐 SNS나 블로그라든지 뭐 인스타라든지 그래서 뭐 참고할 여러 종류의 뭐 매체들이 많으니까 거기 참고해가지고 좀 마음에 드는 부분들을 조합해가지고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분위기도 분위기지만 맛있는 음식에 한 번 더 반하게 된다는 이곳. 이야, 지글지글 보글보글.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돕니다. 경양식 스타일로 가득 차려진 한상. 정말 멋지죠? 와우! 분위기 있고 맛있는 음식 있고 그 앞에 조명 딱 있고 일단 저도 사진 한 장 찍도록 하겠습니다. SNS에 올려야 되니까. 사진 욕구를 절로 부르는 비주얼. 쌀쌀한 날씨에 딱인 토마토 스티 한 입. 자, 그리고 매콤달콤 오동통통 새우도 야무지게 한 입. 울산 하플인 만큼 인증샷도 필수겠죠? 과거에는 살짝 썰렁했던 공업탑 주변.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개성 넘치는 가게로 공리단길에는 활력이 넘치는데요. 과연 울산 사람이 생각하는 공리단길은 어떤 느낌일까요? 많이 이런 곳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사실 공업탑이 조금 다른 곳에 비해서 많이 조금 어두운 이미지였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요즘에는 좀 이렇게 감성적인 분위기로 입소문 많이 타서 친구들 만나면 이쪽으로 많이 오려고 하기도 해요. 공리단길 오면 이렇게 분위기도 좋고 예쁜 곳 많으니까 공리단길 많이 사랑해주세요. SNS를 통해 찾아가는 재미가 쏠쏠한 공리단길. 조용했던 골목이 개성 있는 가게로 즐거움이 넘치는 순간. 복잡한 일상에서 벗어나 이곳에서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이뤄보자고요. 소확행 공리단길. 추운 겨울 국민 간식계의 챔피언이 떴습니다. 만두 마이 팬. 퇴근할 때 한 입에 쏙 먹으면 시린 추위도 잊게 만드는 그 맛. 속도 맛도 꽉 찬 만두의 맛의 기술 지금부터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만두의 맛의 기술을 찾아간 곳은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 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웬일이야? 아유, 웬일이긴요. 오늘 제가 그 만두 맛의 기술 배우러 왔는데, 근데 딱 뵈니까 여러분 아시겠죠? 한눈에 봐도 그 되게 그 만두 명인의 모습이 야 느껴집니다. 만두만 지금 피신 지 몇 년 정도 되신 거예요? 저희 어머니 때서부터 하셨다가 그래서 지금 내가 이어온 지가 이제 78년도서부터 와. 한 40년 됐어. 40년이요? 그 40년이 넘는 그 만두 맛의 기술 오늘 제대로 한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워 그럼. 네, 가시죠. 해볼려? 네, 해볼게요. 예. 뭐니 해도 만두의 맛은 만두 속재료들에 달려있는 법이죠. 내가 지금부터 만두 만드는 거 속을 보여줄 테니까 봐. 네. 근데 내가 힘들어서 지금 못해. 뭐 어떡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 저기를 불러야 돼 우리 아저씨를. 뭐 누굴 불러요?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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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등장한 만두빚기 고수님! 잠깐만요. 오늘 옷 처음 입어본 거 아니시죠? 이게 원래 이런 꽃무늬를 좋아하세요? 예, 좋습니다. 아, 예, 무조건 좋습니다. 이거 좀 가르쳐줘야지. 고기만두 속을 꽉 채울 재료들 등장. 곱게 다진 고기에 된장과 부추를 넣어서 고루 섞어주면 됩니다. 고기를 더 푸짐하게 넣어야 풍미가 더 살아난다고 하네요. 매콤한 김치만두에는 또 다른 공정이 들어갑니다. 바로 배추를 넣어주는 건데요. 여기에 부추, 고춧가루, 두부와 당면 등을 고기와 함께 섞어서 만들어줍니다. 고기만두와 김치만두 소가 다 완성됐느냐? 노노! 활용 점정 재료는 잠시 후 공개할게요. 일로 와봐. 어디에요, 어머니? 어. 우와, 이거. 이거야. 아, 이거 제가 이 새벽에 도둑 가서 이거 잡았잖아요, 이거. 이 문어랑 전복이네. 오늘의 첫 번째 맛의 기술을 공개합니다. 바로 문어와 전복으로 탄생하는 특별한 만두피. 그 방법은 바로 문어의 먹물과 전복의 내장을 활용하는 건데요. 내장을 이렇게 발라야 돼요. 일일이. 그런데 먹물과 내장으로 어떻게 만두피를 만드시는 걸까요? 아 이거는 밀가루 반죽할 때 이거 들어가. 아, 반죽할 때 이게 들어가요? 재료의 효능은 물론이고 시각적 효과도 살리는 방법인데요. 어혈을 풀어주고 장을 다스려준다는 문어 먹물. 철분과 비타민 A가 풍부한 비트를 활용하면 짜잔! 예쁜 분홍빛 반죽을 탄생시킵니다. 전복 내장은 취나물과 함께 넣어서 초록빛의 반죽을 탄생시킵니다. 만두피별로 채우는 속재료가 다른데요. 와, 근데 진짜 아버님 만두피가 되게 이뻐요. 와우, 빵끝. 하얀 게 고기, 빨간 게 김치, 네. 녹색이 전복, 네. 까만 게 문어, 반죽이. 제가 만두소 활용 점정이 남았다고 얘기 드렸었죠. 오늘의 두 번째 맛의 기술, 바로 전복과 문어를 썰어서 소에 쏙 넣어주는 겁니다. 다른 재료들과 달리 잘게 썰지 않고 담아주는 것이 포인트. 문어와 전복의 맛과 영양을 살린 알찬 만두, 정말 칭찬할 만두하죠? 쪄가지고 그 안에 이제 만두면 전복은 전복, 문어면 문어의 부드러운 맛과 식감이 그 안에 배기 때문에 그래서 따로따로 하나씩 넣는 거예요. 식감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정성을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수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박수받아 마땅한 정성 이뿐만이 아닙니다. 만두 전골의 깊고 진한 육수를 책임지는 사골은 가마솥에서 푹 고아져 탄생하는데요. 가마솥에서 제대로 끓여서 만드는 사골 육수. 드디어 뽀얀 빛깔의 사골 육수가 만들어졌습니다. 시간과 정성이 드는 방법, 고집하시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이 이북에서 이거를 하셨어요. 아, 걸어서 엄마가? 그걸 해서 드셨기 때문에 여기 와서 그 맛을 잊지를 못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각종 채소와 버섯을 푸짐히 담은 후 사골 육수를 넣어주는데요. 여기에 문어와 새우, 전복 등 다양한 해물을 꽉 채워줍니다. 만두는 탕에 미리 넣어 함께 끓이는 게 아니라 보글보글 끓일 때 넣어서 즐기는 것도 이색적입니다. 정성은 물론이고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탄생한 만두의 향연이라고나 할까요? 자, 그러면 이제 만두, 이거부터 먹으면 되죠, 어머니, 이거? 와, 뜨거운 물 있게 하는 맛이다. 문어를 품은 문어 만두의 맛은 또 어떨까요? 문어를 왜 정성스럽게 따로 넣으신지 알겠어요. 문어가 문어 육즙이랑 그 김치의 그 김치소 그 맛이 이렇게 절묘하게 딱 어우러지는데 와. 꽉 채우는 맛과 영양이 탄생하기까지 정성과 노력 역시 꽉 채워집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비타민이 적절하게 가미된 영양 만점 음식.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팔색조 매력의 만두. 이 겨울에 맛있게 즐기세요. 네, 문어가 들어간 거는 검정색 만두피였고요. 전복 들어간 거는 좀 청록색 만두피였는데 참 재밌었습니다. 네. 어떤 맛이 날지도 궁금해요. 네. 저는 그 만두들이 가득 들어간 만두 전골 보자마자 입에 좀 침이 고이더라고요. 침이 고였어요? 네, 근데 만두 하니까 좀 기억이 나는 게 보통 겨울을 마감하는 이맘때 김장김치에다가 이렇게 뭐 부추 넣고 두부 넣고 당면 넣고 해서 만두를 집에서 빚어 먹는 집들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추억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만두를 직접 빚어본 적은 없어요. 네, 전 명절 때 이렇게 어릴 적에 송편을 빚은 적은 있어도 만두 빚은 적은 없지만 제 주변에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분들이 얘기하는 건 요즘에는 이 만두피하고 그 만두를 이렇게 빚는 만두피를 올려서 만두를 빚게 하는 이 찍는 기계도 판대요. 그래요? 그렇게 해서 저한테 지금 자랑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어찌됐든 40년 전통의 만두 잘 구경하고 왔습니다. 네, 또 울산의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공리단길도 잘 다녀왔고요. 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밥상 잠시 만나보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밥상이죠. 8243번님이 보내주셨어요. 우리 집 3남매 막창 먹으러 왔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하셨어요. 막창. 저 불막창도 좋아하는데. 정말 좋아하죠. 네, 더 맛있겠네요. 오늘 저녁에 저걸 먹어볼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다음은요, 8937번님. 이 문어 숙회와 과메기로 가족 모임 시작합니다. 문어 숙회. 가족들의 고마움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족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셨네요. 이번 주 저희가 또 오프닝에 문어 숙회를 소개해드렸는데 그렇죠. 역시 또 드시는군요. 가족 모임 행복하게 잘 하시기 바랄게요. 네, 계속해서 원더풀 경남 시간 맞이해 보겠습니다. 창원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물길이 있는 곳이면 그 어디나 생명이 깃들어 있습니다. 드넓은 갈대밭과 풍부한 수량. 이곳은 창원의 주남저수지인데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겨울 철새 도래지입니다. 오랜 세월 낙동강의 범람이 만든 배후 습지가 바로 이 주남저수지인데요. 예전에는 물을 끌어다 농사에 사용하던 저수지에 지나지 않았죠. 그러다가 1970년대 후반 수만 마리의 가창 오리떼가 찾아오면서 유명한 철새 도래지가 되었다는군요. 지금은 동양 최대의 철새 도래지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죠. 해마다 이맘때면 겨울 철새를 직접 보려는 사람들이 즐겨 찾고 있습니다. 이곳을 유독 철새가 좋아하는 까닭. 주변의 농경지가 풍부한 먹잇감을 제공하는 덕분이겠죠. 주남저수지를 찾는 수많은 겨울 철새 중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진객. 이들 제두루미인데요. 멸종 위기에 처한 귀한 손님이죠.
주남 저수지의 가장 자랑할 수 있는 새는 제두루미입니다. 제두루미는 환경부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돼 있고 천연기물로 지정돼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레드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전 세계적으로 만여 마리밖에 없는 그런 아주 귀한 새입니다. 이 새가 겨울철이면 주남 저수지에서 약 500마리가 월동을 하고 있습니다. 남부 지역에서는 이 주남 저수지밖에 관찰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가 제주루미의 아주 중요한 월동 장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남 저수지의 또 다른 주인공, 노랑부리 저어새입니다. 분주한 이들은 가창오리고요. 작고 앙증맞은 이들은 흰비오리입니다. 주남 저수지의 철새. 한때는 하루에 6만여 마리까지 관찰되기도 했다는데요. 지금은 농경지 개발과 환경오염 등으로 많이 줄어든 상태라는군요. 저수지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자연일까요? 아니면 인간일까요? 이 아름다운 공간이 공존의 공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물론 이런 공간을 지키고 함께 나누기 위한 사람들의 노력은 이어져 왔습니다. 그 덕분에 오늘의 이 주남 저수지가 우리들 곁에 있는 것이겠죠. 그런 노력을 잘 보여주는 곳, 주남 저수지의 람사르 문화관입니다. 여기 남사르 문화관은 저희 창원에서 2008년도에 10차 남사르 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남사르 총회를 개최하고 그 기념으로 이 전시관을 짓게 되었는데요. 그 전시관을 짓게 된 것은 이제 환경의 중요성과 습지에 관련된 중요한 것을 이제 일반 시민들에게 홍보하고자 이제 그 건물을 짓게 되었습니다. 저 유연한 날갯짓. 겨울 철새의 자유. 이들이 언제까지나 우리 곁에서 자유롭기를 기대해 봅니다. 수많은 겨울 철새들의 보금자리가 되고 있는 창원의 주남 저수지. 이 영원한 생명 공간. 창원이 품은 보배 중의 보배입니다. 네, 주남 저수지의 뭐 가창 오리떼 군무 워낙에 유명하잖아요. 워낙 유명.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네. 많은 분들이 일부러 가서 보시기도 하고요. 망원경으로 멀리서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주남 저수지 면적이 400만 제곱미터. 면적도 면적인데 동양 최대 철새 도래지로서 각광받고 있잖아요. 지금 가시면은 정말 수많은, 정말 많은 한 80종 가까이 되는 15,000마리의 철새들을 구경할 수 있고 이 철새들이 지상 낙원처럼 여기서 지금 겨울을 잘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네, 보통은 이른 아침이나 해질녘에 가시면요. 아까 만나본 가창 오리떼 군무도 볼 수 있고요. 이 제두루미가 잠드는 모습도 볼 수 있다고 해요. 이런 귀한 모습들을 오래오래 보호하기 위해서 창원시가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하죠. 네, 인근 농경지를 매입해서 철새들의 먹이죠. 벽실을 재배하고 있고요. 또 연꽃단지를 만들었어요. 철새들이 쉴 수 있는 쉼터도 지금 만들어놨습니다. 또 원활한 먹이 공급하고 이 수위 조절을 위해서 농어촌공사 그리고 수자원공사와 MOU도 체결했습니다. 네, 철새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실 일도 있습니다. 이 주남 저수지는요, 겨울철만 되면은 낚시를 비롯한 모든 어로 활동이 금지된다고 하니까요. 꼭 기억하시기 바랄게요. 네, 생방송 경남아 사랑해 여러분께서 저희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6시 56분 지났습니다. 반짝이는 불빛에서 낯선 어둠이 달아나는 것처럼 경남의 겨울도 낮아진 온도 속에서 따뜻한 수집이 반짝거린다. 바쁜 마음에 보이지 않던 거리의 장식들이 어느새 그 틈을 비집고와 반가운 인사를 하는 요즘입니다. 겨울남해가 들려준 그날의 경남 수집은 색색의 마음이 되어 가방 속에서 얌전히 빛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그곳, 내가 시작하는 경남. 수많은 남해의 모습 중 국도 2호선. 그 길을 따라가면 오늘 수집될 경남의 얼굴이 있다. 오늘의 박배우 픽, 바로 이곳입니다. 감추려 해도 독특한 향이 뿜어져 나오는 그곳을 마주한다. 안녕하십니까. 예술의 향이 가득한 이곳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남해 바다를 향해서 매력적으로 흘러나오던 예술의 온기가 바로 이곳이었네요. 두 분의 남해 생활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예, 저는 조각가고요. 제 아내는 서양화가입니다. 원래 고향은 대구인데요. 여기에 여행 왔다가 여기에 너무 좋아서 여기에서 살게 됐어요. 여기서 반해가지고요. 물 좋고 공기 좋고 인심 좋은 곳이니까요. 이쪽으로 남해 왔을 때 이웃분이 참 좋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저희가 사정을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니까 멋진 예술 작품도 많이 하시라 그렇게 하셔서 참 이렇게 마음을 선뜻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참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년이 비어져 있던 배가인데 선뜻 여기를 그냥 내어주셨어요. 지금도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돌담이 참 예뻤어요. 옛날 토성 방식으로 이렇게 쌓여져 있는 담이고 그 위에 있는 초록 담쟁이가 너무 예쁘고 그게 지금껏 여기를 자꾸 꾸미게 만들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문화예술을 많이 못 접해보신 연로하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좀 많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 지역이 참 좋았어요. 남해와 끊임없이 말을 주고받는 친구가 된다는 것. 예술가가 이곳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다. 저희 작업실 한번 먼저 가보실까요? 대도시의 편리함은 없지만 남해는 풍부한 영감을 주었다. 조각가의 작업실이라 그런지 여기저기 놓여있는 재료 하나조차 허투루 보이지 않습니다. 도심의 그런 복잡한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자연 속에서 작업을 하는 느낌. 참 편안한 마음이 들고 또 몰입을 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이 훨씬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해 제가 참 잘 왔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정말 조금만 내려놓으면 마음이 넓어지고 또 시간이 좀 천천히 가요. 그 시간이 천천히 가는 만큼 몰입도는 더 깊어지고 그래서 작업의 어떤 퀄리티도 훨씬 더 좀 좋아지는 것 같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와서 한 분 한 분 말씀을 드리고 의견을 모으고 그분들이 또 기꺼이 또 동참해 주시고 그래서 미술협회를 창립하게 됐습니다. 전시를 하고 퍼포먼스를 하고 또 축제 때마다 여러 가지 행사를 함으로써 국민들이 이런 것도 있구나. 미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아진 것 같아요. 시를 좋아하다 보니까 조각과 시가 하나가 되면 또 다른 감동을 줄 수 있겠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한 장르를 만들었습니다. 시조각이라고. 글자인 듯 아닌 듯 그 조형성 안에 들어있거든요. 조각의 어떤 메스의 볼륨과 연관지어서 전해지는 감동은 또 다른 감동이 또 깊이 있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와 조각이 하나 되는 작업, 그리고 글자 조각, 글자와 조각이 하나의 조형성을 갖는 그런 작업을 계속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조각은 영감을 투영해 혼자 작업하는 일이 대부분이지만 함께하는 예술, 공유하는 아름다움은 남해가 알려준 경남의 얼굴이다. 작업과 생활을 남해에서 함께하고 계시니 조각 이외에 고려할 것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지역 정서와 또 주민들과 같이 교류도 하고 또 그런 것도 참 많이 고려를 해야 됐고요. 문화예술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머리에 있는 거는 마늘 뿌리입니다. 마늘 뿌리고 이거는 마늘 대에 올라가는 껍데기고 안쪽에는 스티로폴로 제가 조각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남해에서 시작된 예술 작가의 인생은 혼자가 아닌 모두와 함께하는 즐거움이 되었고 그것은 그대로 작품으로 나타나 경남의 실체를 보여주었다.
네, 지금 하고 계시는 작업이 어떤 작업이에요? 이거는 여기 계시는 생활 문화라든지 축전이라든지 행사에 선물로 드리기 위해서 많이 이걸 제작을 했어요. 여기 있는 아이들이나 어르신들한테 우산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꽃을 제가 그려드렸어요. 남해는 남해대교를 넘어오면서부터 꽃향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치자꽃, 유자꽃, 블루베리, 망고, 키위, 참다래가 여기는 나는 곳이거든요. 평범했던 우산이 예술의 날개를 달았습니다. 화가의 작업실에서는 무엇이든 그림처럼 아름다워지는 터치가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봉사활동 와서 단기간에 벽화를 해놓고 가면 나중에는 노후화 돼가지고 낡아지고 형편이 없어져요. 근데 저는 여기서 사는 작가지 않습니까? 제대로 남해를 풍경을 벽화로 남기고 싶었어요. 여기 남해 와가지고 보여지는 풍경을 그릴 수밖에 없었어요. 유난히 밝고 환한 이미지가 많은 화가의 작업실. 밝은 햇살이 내려쬐는 남해를 닮았다. 남해의 아름다움이 귓가에 속삭여도 혼자였다면 두려웠을 경남에서의 새로운 시작이 부부가 함께였기에 설렘으로 예술을 펼쳐놓을 수 있었다. 조각가의 손끝에서 완성된 커피라 섬세하게 느껴집니다. 내가 시작하는 경남은 어떤 곳인가요? 경남은 아름다운 곳이고 경남은 따뜻한 곳이고 경남은 정말로 살고 싶은 곳이에요. 경남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참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 예술 전반적으로 뭔가 비전이 있는 그 경남이라고 생각을 들거든요. 이미 다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만들어가는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는 곳이 경남이 아닌가. 우리가 살아갈 그곳이라는 생각이 남해로와 무르익을 때쯤 경남은 기꺼이 그들을 품어 빛나게 해주었다. 글의 형체를 본따 하나씩 새겨지는 조각가의 작품은 함께하는 예술의 소중한 기쁨을, 남해의 순간을 그려 찬란한 기록이 되는 화가의 작품은 삶이 된 경남을 향한 애정의 증거가 되고 있다. 남해의 영감이 부부의 예술혼을 터뜨리듯 마주쳐 담겨 수집된 작품들의 온기가 가방 속에서 따뜻하게 전시되었다. 작품의 고집스러움을 생활에 연결시키지 않고 시작하는 경남에서 친절히 풀어놓았던 부부의 지혜로운 마음이 그대로 수집되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깊고 넓게 펼쳐질 남해의 예술밭이 기대됩니다. 우리가 살아갈 그곳, 내가 시작하는 경남. 네, 남해 예술가 부부 만나고 왔습니다. 네. 이 남편분이 만든 주민들 조형물 정말 인상적이었던 게 이 마늘 뿌리로 머리를 만드시고요. 마늘대로 옷을 만드셨잖아요. 역시 예술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게요. 아까 강아지 털 그것도 마늘 뿌리라면서요? 저 아까 진짜 강아지인 줄 알았잖아요. 진짜 이렇게 약간 흐리게 이렇게 쳐다보면 진짜 강아지 같아요. 털이 복실복실한 네. 게 아주 아이디어가 아주 신선했습니다. 이분들이 들어오시면서 시골 마을의 분위기가 한층 밝아졌다고요? 네, 이분들이 사는 곳이 옛날 방앗간 자리잖아요. 네. 이 지나가면서 차도 한 잔씩 하시고 작품도 감상할 네네. 수 있는 좋은 볼거리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렇죠. 남해에서 펼치고 있는 예술가 부부의 인생 2막을 저희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에게 보내주신 신청곡 사연 소개해드리면서 물러갈게요. 네. 첫 번째 사연은 5687번님께서 보내주셨어요. 매일 시청만 하다가 오늘 밥상 사진 처음으로 보내봅니다. 와. 추운 날씨 속에서 몸도 마음도 따뜻하게 해주는 계란찜 만들어봤습니다. 앞으로도 라고. 많이 보내주세요. 한 번 또 보내기 시작하면 또 계속 보낼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이제 계란찜을 막 끓이는 사진 네. 같아요. 다음은요. 5074번님, 고생하고 오는 우리 신랑 따뜻한 곰국 해놓고 집밥 해주려고 기다리고 있네요. 여보 고생했어요 하셨어요. 부부 금슬이 참 좋으시네요. 뭉클합니다, 뭔가. 뭉클했어요. 자, 세 번째 5074번님.
오늘 저녁 아들이랑 매콤한 매기찜, 매기찜이 있군요. 매기찜을 먹습니다. 겨울에는 매운 게 당깁니다 하셨어요. 저도 당깁니다, 매운 게. 추워서 그런가요? 그런 것 같아요. 그렇군요. 추우면 또 매운 걸 먹으면 열이 나니까 또 그러지 않을까. 네. 네. 다음은요, 0292번님. 우리 딸 어릴 때 식목일날 사준 철쭉이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하셨는데 이 겨울에 꽃을 피웠네요. 네. 집안이 따뜻하신가 봐요. 복이 들어올 겁니다. 네. 예, 축하드려요. 다섯 번째 사연 0582번님 울산 공리단길입니다. 저희가 오늘 만나본 공리단길이고요. 진주도요. 공단 지역이 이처럼 예술 공간으로 변해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셨다고 문자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지역에도 이런 게 많이 생기면은 많은 분들이 놀러 오시고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다음은요. 3102번님 4개월생 아기가 감기로 많이 아파요. 네. 빠른 쾌유를 빌어주세요 하셨고요. 감기 조심하세요 하셨네요. 아이가 독감이 또 유행 중인데 우리 4개월생 아기 얼른 쾌유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번 고비를 넘기면 더 건강하고 더 예쁜 자녀분으로 성장할 거라고 믿습니다. 자, 8085번님 겨울별미 과메기죠. 항상 이맘때쯤 생각납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네, 신청곡입니다. 창원시 의창구에서 김연수 씨네요. 동태땅 끓여봤습니다. 수육도 삶아봤네요 하셨고요. 신청곡은 윤현상의 밥 한 끼 해요 신청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따뜻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게 21분 30초만 내어줘요. 커피도 마셔주면 좋겠지만 그 정도로도 괜찮아요. 그대가 좋아하는 이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신 분께는 장생도라지에서 선물 세트를, 모산 장군차 김치에서 김치 세트를, 직업체험 테마파크 키자니에서 이용권을, 도심 속의 휴식공간 심산유곡에서 상품권을, 행복과 건강을 전하는 김덕규 과자점에서 상품권을, MBC 경남 MBC 내에서 영화 상품권을, 진주 실크 공동 브랜드 실키안에서 상품권을 드립니다.